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명절에 참았던 서러움이 폭발해버린 어느 한 며느리분의 폭발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댁과 트러블로 인해 안 간 지 올해만 만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아직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태예요. 한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면 온갖 스트레스와 서러운 감정이 쌓이기 마련인데요. 그런 큰 행사에도 시댁에 아무리 일찍 도착하여도 늦게 왔다고 야단을 치거나 마치 죄인 취급을 하듯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는 시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짐 정리할 시간도 없이 주방 앞치마를 메고 먼저 일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옆에서 죄도 없지만 눈치를 보며 일을 시작합니다. 명절 다음날 아침 시부모는 일찍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며 휴대전화 붙들면서 약속 시간 20분 전부터 사거리 나가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지만 막상 며느리 친정 간다고 어렵게 말 꺼내면 애들 놔두고 혼자 갔다 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안 가길 바랄 때 나에게는 친정도 없다고 생각하시나? 당신들은 목 빠지게 딸들을 왜 기다리나 딸들이 혼자 사는 과부도 아니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시부모가 애들 놔두고 혼자 몸으로 가라고 말하면 딸들 친정 오면 애지중지하는 딸 부리기 싫고 몸 달아질까봐 힘 좋아 보이는 며느리 모두 다 부려먹을 욕심을 부리십니다. 자기 식구들은 따뜻한 방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웃고 떠들며 온갖 즐거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죠. 며느리는 주방에서 과일 깎고 술안주 차리고 감주 뜨고 정신없이 그 인간들 주전부리 장만하면서 쩔쩔 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시누이 남편들도 고생한다고 같이 하자고 자리 치워주면서 앉으라고 하면 밥할 때 됐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밥하라고 하십니다. 밥 안 치고 오면 다들 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내가 앉으려 했던 자리에 떡하니 시부모가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난 여전히 쇠경없는 종이더군요. 큰 냄비 3동이나 되는 설거지 모조리 낑낑대며 혼자 하고 있을 때 막내 시누이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언니 도와주겠다며 다가옵니다. 시누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부모님 자신이 직접 할 거라고 딸들에게 주방에 오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은 커피만 타고 휑하니 들어가 버릴 때 참 어이없고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종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주방 방바닥에 피곤함에 찌들어 새우처럼 웅크리고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 시부모님이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며 춥다며 주방 문만 쾅 하고 닫을 때 그때 정말 서러워 눈물이 나더군요. 그 당시 애정이고 나발이고 그래 두고 보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딸들 갈 때까지 제가 친정에 가지 못하고 끝까지 시댁에 있으면 신우에게 명절 음식 웃으면서 마구마구 기분 좋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 줄 때는 이제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하시며 니네는 그냥 사 먹어라. 그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 뜬금없이 우리 먹을 거는 있나? 우리 먹을 거 남기고 줘 라고 하더군요. 참내 더러워서 누가 달라고 했나? 추잡스러워서 안 먹고 말지. 신랑이 명절 음식 가끔 가져오지만 다 썩어버립니다. 시누이 친구들 명절이라고 때로 놀러와서 먹고 수다 떨고 놀다 간 자리 남은 그릇 몸이 아파 못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부모님이 그거 치우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냐? 이것도 못 치운다고 비꼬는 말투로 말합니다. 딸은 아꼈다가 찜쪄 먹으려나? 그 귀한 딸내미 시켜 먹으면 안 되나? 몸뚱이에 금가루라도 떨어지나 봅니다. 딸은 귀하고 귀한 손님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이고 며느리는 집안에 마구 굴려 먹어도 되는 걸레만도 못하나 봐요. 이리 채우고 저리 채워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다 받아주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하세요.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들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머리와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모두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쌓였던 감정 폭발해서 시부모님한테 청심환 한 병 꿀꺽 들이키고 올라가서 속에 있는 서운한 감정 다 토해내고 다시는 자식 된 도리 강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한다 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쐐기 받고 제 승질 만빵으로 다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시댁에서 느껴왔던 감정을 시부모님에게 다 쏟아내었고 생각할수록 서러움에 눈물 흘리면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부모는 처음에는 내내 대답만 하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발광하듯 쏟아내니 미친년 보듯 쳐다보더군요.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나중엔 순순히 시인하시며 네가 하기는 정말 잘했다. 인정한다. 내가 미안타. 옆에 시아버지 또한 미안타고 하시더군요.
옆에서 같이 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힘들 줄 모르고 있다가 저의 나열한 소리에 자기가 더 열받아서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그 모습 보시고 온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너 같으면 누가 아들 낳을 끼고, 그 말에 남편은 낳지 말지 왜 낳았어?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며느리 봤습니까? 우리 남편 장사를 해서 명절날 더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항상 순종적인 게 미덕이라고 믿고 참았던 제 감정이 이때 처음으로 폭발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아무리 내가 성심껏 잘하려고 노력해도 며느리는 종과 같은 과로서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올해도 제게는 여전히 명절이고 나발이고 절대 시댁에 가지 않아요. 금덩어리 같은 딸들이 오면 우리 시부모님 딸들 시키지 않고 당신이 다 해야 하니 며느리 종살이가 지금은 무척 아쉬울 거예요. 그때 열변을 토할 때 미안하다고 시부모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상처받아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밀린 설거지 다 끝내고 나면 은근슬쩍 나와서 제가 보란 식으로 우리 시부모님은 신우들한테 그럽디다. 그러지 말고 네 언니랑 같이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당당히 신우들한테 같이 하자는 소리 못하고 도와주면 그냥 고맙게 느껴왔던 지난 시절, 어찌 보면 바보같이 살았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시부모님은 언제쯤 변할지, 이것도 내 희망사항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부모는 딸 안 오면 전화하면서 제가 친정 가려고 하면 나 혼자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혼자 못하는데 계속 이러세요. 제가 같이 6개월 살다가 미치기 일보 직전에 신랑한테 이혼하던지 분가를 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갖고 와서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 같이 죽자고 하더군요.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랑이 하기를 한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언쟁이 있었고 시부모한테 맞을 뻔하면서 그 뒤로 분가를 하였죠. 이사하는 날에 시누이 넷이 있는데 둘이 와서 이사하는 내내 거실 중간에 있는 짐박스에 앉아서 꿈쩍도 안 하고 있더군요. 일부 정리되는 걸 보더니 친구들이 이사 도와준다고 왔었지만 친구들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네요.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부부 불러서 한 소리 하더군요. 그때 그 순간들이 제 가슴에 멍으로 남아있어요. 분가할 때 신랑 월급 80만원, 제 월급 70만원, 전세 보증금 1,500만원, 전부 대출로 분가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한 달 용돈 50만원씩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님 심정을 잘 알 것 같네요. 속 없고 철없는 사람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가 보네요. 두 번째, 시부모와 같이 살 때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분가를 해서는 왕래를 안 했어요. 시누이가 오지 말라고 해서 명절이고 제사고 모른 채 하고 사니 몸도 마음도 편한 것이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물론 신랑은 자기 집 식구들 때문에 저한테 할 말도 못하고 설설 기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아주버님 시켜서 자꾸 왕래하자며 살살 꼬시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경우가 밝으신 분이셔서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크게 뒤집고 나니 지금 시댁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만 해요. 시누이들이 평상시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시누이가 싸주는 통에 집에 있는 반찬 못 먹을 정도예요. 제가 님처럼 엄청나게 착하게 살다가 뒤집고 나왔어요. 둘째 아들인데 님도 나중에 시댁에서 알아줄 거라고 확신해요. 저도 억지로는 못해도 마음이 여려서 잘하려고 해요. 지나간 일이니 님도 편한 마음으로 지금의 자유를 즐기시고 그러다 보면 세월에 따라서 점점 풀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